보십시오. 결국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투자하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제주도 땅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이 부분에 이제 연북로 쪽에 이런 이제 땅이 매물이 하나 나와 있다고 봅시다. 예, 보면은 이 매물이 나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땅을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숲을 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은 제주도 현재 공항이 여기 현재 공항이고, 그리고 이제 신시가지가 연동 노현동으로 이렇게 형성돼 신시가지고, 그리고 구시가지가 이제 여기 항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 항만하고 공항하고 연계되면서 오는 이제 이런 체계인데, 요즘 이제 제주도는 이제 신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항 개발. 예, 신항 개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토지에 대해서 큰 숲을 보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드리자면은, 제주도는 4개의 건역이 있는데, 그 건역 중에 그 지금 현재의 지금 완도심, 그렇죠? 이제 신도시에 붙어 있는 이런 물건이 나오면은 이 4개의 건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걸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일 제가 중요히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에서 이제 요즘 5차 국토종합 계획이 이제 2040 도시 기본 계획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이제 개발 호재 지역이 어느 곳이냐, 그 다음에 지역 정보를 또 어떻게 찾느냐, 또 도시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이 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또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 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가지고 이 물건하고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 보면은 뭡니까, 지하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하고 이 물건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드시 찾아서 체크해야 됩니다. 제주도 토지는.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건축 조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건축 조례에서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가 또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의 가치 분석이 딱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가치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요게 2025 제주도 도시 기본 계획 구상도. 이걸 이제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제 이 구상도를 찾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간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은 완도심의 3개의 이제 부도심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이 공간에 이 아까 토지가 여기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있는데, 요 토지에 이 공간 구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이 지금 현재 매물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북 상업지역이 이제 하북공단이 있습니다. 여기 하북공단인데, 이 하북공단하고 이 하북상업지역이 또 여기 이번에 고시된 자리가 있고요. 이 공원이 이번에 또 이 중부공원과 동부공원이 그 이제 도시계획 1몰 때문에 내년 7월이 되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20년 되거든요. 그 1몰 때문에 민간 사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예, 지금 제가 엊그제 가니까 여기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로가 연결되면서 이 토지하고 연결되는 영향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요게 제주 신항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제주 신항이 개발되는데, 이 신항이 개발되면서 이 앞쪽에 있는 이게 지금, 이 도시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에 요게 요번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부 도로 계획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거 봐보십시오. 요 계획이 아까 그 땅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도로.
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몇 번이냐 여기 나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서간 남북 간의 도로가 이렇게 이제 도로망이 이렇게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이 도로 8번 도로거든 이거요. 이 도로하고 아까 그 매물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8번 도로가 과연 무슨 도로냐 이렇게 이제 찾아서 보면은 이 도로가 공사를 해서 이게 이제 준공이 나고 개통이 언제까지 되느냐. 그 중에서 여기서도 이제 교차로나 나들목이 어디로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어떤 건지 이 도로로 인해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계획들은요 우리가 구글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제2025 도시기본계획 들어가면은 이제 기반시설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 모르시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에 가서도 찾으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제 새로 떠오르는 이 도로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요번에 새로 개통된 거거든요. 이 애조를 해가지고. 이 번영로인데 여기가요. 이 번영로인데 이 애조를 해가지고 새로 개통됐는데 이 도로가 또 이렇게 또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연결되면서 이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어떤 섹터 안이 새롭게 도심으로 들어올 거다. 공간 구조가 이리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제 그달기식으로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데 여기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까 매물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매물인데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도시계획이 여기에 이렇게 간선도로하고 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주 신항이고 여기가 그러면 제주 신항으로 인해서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북의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동부공원이 또 뭡니까 그 도시계획 일몰로 인해서 약 1700세대 정도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계획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면서 이 지역이 또 이런 도로하고 철도 계획, 도로 계획하고 항만 계획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과 도로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부공원, 동부공원의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큰 숲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도시 이제 제주도에 보면은 이렇게 개발 가능지라고 또 보면 도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동지역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하북공단인데 여기서 이렇게 계획이 나오네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은 전부가 개발 가능지입니다. 색깔을 딱 보면요. 이 개발 가능지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땅을 보는 지역이 개발 가능 지역인지 여보 개발 기개발 지역인지 개발 억제시키는 데인지 개발 불능지인지가 딱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만일에 보고 있는 땅 지역이 앞으로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색깔로. 그럼 요걸 이제 또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아, 내가 여기니까 앞으로 여기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이고, 어떤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런 이제 도로 지도에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어떤 하북공단이 어떻게 되고, 아라지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캡처를 한 겁니다. 제주 신항입니다. 아까 그 땅 바로 앞이 제주 신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요. 400만 명, 연 400만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허브 도시로 만드는 크루즈를 이제 예를 들어서 22만 톤이 한 대, 15만 톤이 세 개의 이런 크루즈항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제주 신항의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의 도시들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전부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모든 물류, 그럼 뭡니까?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 예. 크루즈로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1년에 400만이 이 신항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그 물건이 요 부분에 있었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은 당장 개발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2030년, 2035년 그 단계로 개발되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데 이게 금방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동부공원에 이제 이런 이제 약 1784세대에 요런 이제 원래 공원입니다. 여기가 공원인데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공원이 일몰됩니다. 제주도 이제 공원이 이 동부공원인데요. 이게 일몰이 되는데 요게 공원으로 계획 잡아 놓은 게 내년 7월이면요. 요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요게 일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을 안 하게 되면은 이걸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뭡니까? 민간 사업으로 돌려요. 이걸요. 민간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공원 부지 전체에서 개발을 해서 70%를 이제 일부를 그 시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공원 조성해가지고 나머지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봐보세요. 여기 공원 이제 이 땅 전체를 봐보세요. 공원 그리고 여기 여기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원과 공원 안에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신혼의 행복주택이 들어가네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여기 가서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봅시다. 이거는 공세권이라고 하고요. 숲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공원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안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이런 아파트 이런 거는요 앞으로 정말로 이제 뜰 겁니다. 부산에도 지금 이번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아까 요 부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땅은 예를 들면 요 도로가 아까 이제 요 도로가 보면은 우회도로 해서 2020년 완공이라고 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아까 그 물건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제가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유추해가 찾아내야 돼요. 자료를요. 이걸 당장 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영향평가가 통과를 했고 제주도의회에서 이제 승인까지 나왔고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고시는 이제 지금 고시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제 이 절차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알고 이제 이거 개발 호재거든요. 내가 먼저 알고 이런 이제 단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뭡니까 이게 간선도로가 이렇게 따면서 여기에 또 여러분들 여기에 최소한 이렇게 이제 교차로가 나겠네 여기에 그러면 교차로가 나면서 내 땅은 여기 있으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주변을 전체적으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토지를 평가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보는데 물건은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었는데 요 자리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뭡니까 요게 이제 동부공원 여기 사마지구 그렇죠? 이 하북공단인데 요게 이제 요게 터미널로 제주 신항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97번 도로면서 요 부분이 이제 그 뭡니까 지금 번영로거든요. 번영로인데 지금도요 이 지금 제주 그러니까 항만으로 해서 여기서 물류가 들어오니까요 이 부분은 봉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지금 물류 자재 창고 이걸로서요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3년 전에 100만 하던 게 지금 3배 이상은 올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 도로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닦고 여기 공사하고 여기 공사해서 새로 나오고 옛날에는요 이 도로밖에 없었어요. 번영로밖에. 또 그리고 요 위에 또 뭡니까 여기서 또 애교로가 또 나와가지고 요번에 또 개통하고 또 공사하고 개통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런 것들을 주변에 개발 호재를 체크를 잘 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요 중부공원, 중부공원, 동부공원, 그
그렇죠? 오동봉 공원. 이게 이제 세 개의 공원이 제주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예, 미집행으로 20년이 되면은 일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에 호재가 좋아서 요 지역을 요번에 동부공원부터 해서 1700 몇 세대짜리를 이렇게 그러면은 야, 민간에서 너가 개발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조성해서 기후체납 해라. 이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요 세 곳의 공원이 민간 사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요, 요 오동봉 공원, 요 자로 있죠. 중부공원, 동부공원, 신엄공원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동봉 공원이 제일 커요. 면적이 여기잖아요. 여기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오나 쪽인데, 그 다음에 동부공원이고 중부공원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앞으로 민간 사업으로 돌아갈 공원이다. 이 세 군데를 오동봉, 중부, 동부, 실험공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제주도의 물건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그거는 제주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이제 부산 같으면은 부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여기 강동동에 이런 이제 강 쪽에 매물 하나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수업을 봐야 돼. 큰 도시 계획을. 그러면 여기서도 그 개발 호재가 많은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토지가 지금의 현재 가치는 이런데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큰 도시 계획이나 그 개발 호재나 또 도로 계획, 철도 계획, 교통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언제 개통하고 언제 그쪽에 교차로가 나고 그 교차로에서 접근성이 어떻게 되고 또 이번에 연재된 이제 고속도로가 또 어디에서 개통이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또 어디에서 또 교차로가 나고 인터체인지가 나는지 이런 것들만 잘 분석하면요. 무조건 실패는 제로, 0%. 그리고 성공은 이제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노력입니다. 열정입니다. 그건 이제 성공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요. 현장에 가서 계속 발품을 팔아서 A 부동산 들어가 보고 C 부동산 들어가 보고 D 부동산 들어가 봐서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것도 좀 모자라면은 저 같은 이제 멘토를 정해서 연락하고 또 아니면은 같이 현장 가보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분석을 받아보고 이러면은 절대 실패보다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공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성공 수익률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도 좋지만은 주변에 멘토를 가지고 그 능력 있는 것들 집사를 하나 잘 모셔서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자, 어떤 지역이든지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11월 10일부터 부동산 토지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7일 날은 제주도 무료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 해주시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토지 투자의 정석은 도시 계획에 있다. 도시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도로, 대통로가 나는 곳, 철도의 역세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 호재 지역에 지역 정보가 있습니다. 그 지역 정보를 손품으로 잘 팔고 그 지역의 부동산에 해맑은 부동산 지식인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지역 정보 개발 호재를 잘 찾아서 메모 잘하고 하면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자 절대 여러분들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랜더멘토 부동산 아카데미 학원에서 반드시 지도를 해줘서 실패 안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제가 이 간단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